안녕하세요. 역사길잡이 최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선시대 흐름잡기 2탄 연산군부터 선조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핵심 키워드, 사화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특히 조광조의 개혁정치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리고 비변사가 어떻게 설치되고 변화되어 갔는지 그리고 선조 때 살인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어떻게 분화되어 갔는지가 시험의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할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러면 사이코였던 이 연산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군은 성종의 아들이었죠. 성종은 이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향촌에 있던 살인들을 삼사에 대거 등용시키면서 훈구 세력의 부정과 비리를 공격하게 합니다. 결국 훈구와 살인이 싸우면서 살인들이 화를 입게 되는 이 사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연산군 때 무오사화, 갑자사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오사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오사화는 1498년 무오년에 발생한 살인들이 화를 입은 사건입니다. 김종직의 제자였던 김일손이 실록을 편찬하기 위한 사초에다가 자신의 스승이었던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실으면서 발생한 사화입니다. 그러면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은 어떠한 글이냐? 의제에게 조의를 표하는 글. 사람이 죽었을 때 조의를 표한다고 하죠. 이때 의제는 누구냐면 중국 초나라의 임금입니다. 중국 초나라 임금이 갑자기 왜 나온 거야? 갑툭튀죠. 여기서 의제는 단종에 해당됩니다. 이때 초나라 임금이었던 의제가 신하였던 항우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단종 또한 자신의 삼촌이자 신하였던 수양대군한테 죽임을 당하고 결국 세조가 집권하게 되죠. 조의제문을 통해서 세조가 단종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것을 돌려까면서 비판한 글입니다. 살인들이 눈에 가시였었던 훈구파의 유자광이 이러한 사실들을 연산군에게 보고하게 되고 세조의 정손자였던 연산군, 감히 우리 할아버지를 돌려까? 결국 김일손을 비롯한 살인들이 대거 화를 입게 되는데 이것을 무오사화라고 합니다. 조의제문을 쓴 김종직은 이때 이미 사망하고 죽었었는데 관을 꺼내어서 시체를 다시 참하는 이 부관참시라는 사람을 2번 죽이는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무오사화입니다. 무오사화는 무어? 조의제문? 무어? 그 다음으로 살펴볼 사화가 바로 갑자사화인데 갑자년 1504년 갑자년에 일어난 사화입니다. 이 갑자사화는 폐비 윤씨 문제 때문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연산군의 아버지 성종은 참 여자들을 좋아했습니다. 오늘은 이 후궁, 내일은 저 후궁. 그런데 왕비는 질투의 화신 윤씨였습니다. 결국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겠죠. 이 윤씨가 성종의 얼굴에다가 손톱 자국을 내게 되고 정작 누가 제일 화가 나느냐? 성종의 어머니였던 인수대비 한씨가 제일 화가 났었습니다. 감히 왕의 얼굴에다가 손톱 자국을 내? 결국 윤씨는 왕비 자리에서 내려앉혀지는 폐비되게 되고 사약을 먹여서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연산군의 나이가 어렸었는데 장차 왕이 될 세자의 엄마가 사약을 먹고 죽게 되니까 이 사건을 철저하게 성종은 비밀에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연산군은 결국 왕이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제 엄마의 죽음과 관련된 사람들은 모조리 죽이는 피해 복수가 시작되게 됩니다. 누가 우리 엄마 죽였어? 엄마! 그러면서 많은 살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는 살인뿐만 아니라 폐비윤씨 사건과 관련된 훈구 세력들도 많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사건을 갑자사화라고 합니다. 엄마 원수를 갑자, 엄마 원수를 갑자, 갑자사화입니다. 연산군은 무오사화, 갑자사화 이렇게 사화를 2번 일으켰었는데 이제 왕에게 잔소리하는 이 사간음까지 폐지해버립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춤 잘 추고 노래 잘하고 이쁜 이 여자 기생들을 흥청이라고 하는데 연산군이 이 흥청이들과 놀면서 망했다라는 뜻에서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연산군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권력을 누리다가 결국 이 1506년 성희안 박은종을 중심으로 한 중종 반정으로 왕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중종은 연산군의 배다른 동생이었는데 갑자기 툭 왕이 된 갑툭왕이었습니다.
중종도 처음에는 자신을 추대한 이 공신들의 눈치를 많이 봤었겠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훈구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살인들을 대거 등용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살인계의 아이돌. 이 조광조가 인기가 어마무시했었는데 이 조광조를 비롯한 이 살인들을 대거 등용시킵니다. 이 조광조의 개혁 정치, 시험에 무조건 출제되는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혈량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량가는 과거 시험 말고 추천제로 인재를 등용하자는 방식이었습니다. 혈량가 실시를 주장했다는 점. 그리고 경연과 언론을 활성화시키자. 경연은 왕에게 공부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데 다시는 연산군 같은 사이코가 나타나지 않도록 이 경연을 활성화시키자. 그리고 언론을 활성화시켜서 언제든지 이 권력이 부패하는 것을 막자. 권력을 견제하자. 이런 언론을 활성화시키자. 그리고 소학을 보급시키자. 소학은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유교 입문서입니다. 이 소학을 널리 보급해서 이 백성들을 유교로 교화시킬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향약을 보급하자. 향약은 향촌의 약속입니다. 이 향촌의 약속을 누가 주도하느냐? 이 살인들이 향촌 사회를 주도하고자 했습니다. 향약을 널리 보급했다는 점. 그리고 소격서를 폐지했다는 점. 소격서는 도교 행사를 주관하는 관청이었습니다. 이 살인, 특히 조광조 같은 경우에는 온리 성리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교 행사를 주관하는 소격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소격서를 폐지하자. 그리고 조광조는 공신들의 위훈을 삭제할 것을 주장합니다. 공신들의 위훈, 거짓 위자의 공훈 훈자입니다. 공신들의 거짓 훈장을 삭제해 주십시오. 중종은 1506년 중종 반정을 통해서 갑자기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공신들이 배출되었었겠죠. 그런데 반정에 참여하지 않고도 공신 명단에 많은 신하들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많은 국가 재정이 낭비되었겠죠. 그것을 목격한 조광조가 이 공신들의 위훈을 삭제할 것을 주장하니까 많은 기득권 세력들이 위협을 느꼈겠죠. 조광조를 공격해서 그 유명한 주초이왕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주초이왕 사건은 남곤, 심정 같은 인물이 나뭇잎에다가 과일즙으로 주초이왕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적어서 벌레들이 갉아먹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갉아먹은 나뭇잎을 왕에게 갖다 바쳤겠죠. 전하, 기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중종이 뭐야? 이렇게 물었었겠죠. 나뭇잎에 주초이왕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주초는 합치면 성씨 조자가 되는데 조씨가 왕이 된다. 그러면 조씨가 누구야? 물었겠죠. 앞으로 해도 조광조, 뒤로 해도 조광조, 바로 조광조가 왕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작을 펼치게 되는데 중종은 사실 조광조의 개혁 정치에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고 조광조를 비롯한 이 살인들을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등용한 것이지 조광조가 많은 권력을 차지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 훈구 세력의 어떤 정치 공작을 모르는 척하면서 눈 감아준 중종은 1519년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들을 유배에 보내고 사약을 내리게 되니 그 사건이 바로 기묘사화입니다. 아주 기묘했었던 주초이왕, 바로 이 주초이왕 기묘사화입니다. 그리고 중종 때 삼포회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1510년에 부산포, 제포, 연포, 제포는 진해, 연포는 울산 쪽 이 삼포에서 외놈들이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변방 문제를 대비하는 관청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 관청이 비변사입니다. 변방 문제를 대비하는 관청. 이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임시기구였었는데 나중에 을묘외변이 일어나면서 상설기구로 변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 양난을 거치게 되면서 이제 조선 후기 최고의 정치기구로 성장하게 되니까 이 비변사 상당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중종 때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 세워지게 되는데 바로 경북 영주 풍기군의 군수로 있었던 이 주세봉이 설치한 백운동 서원입니다. 서원은 어떤 곳일까요? 교육을 담당하면서 선현, 먼저 있었던 이 현자들을 제사 지내는 제사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은 누구를 제사 지냈을까요?
성리학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소개한 사람, 고려시대 사람인데 너희가 성리학을 안향? 바로 안향 선생입니다. 백운동 서원은 이 안향 선생을 제사 지내던 곳이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중종이 죽고 중종의 뒤를 이어서 중종과 장경왕후 윤시사에서 태어난 아들인 인종이 그 다음 왕위를 잇게 됩니다. 그런데 인종은 즉위한 지 9개월 만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중종과 문정왕후 윤시사에서 태어난 아들인 이 명종이 그 다음 왕위를 잇게 됩니다. 그런데 인종이 왕으로 있을 때는 이 인종의 외삼촌, 그러니까 인종의 외삼촌이었던 윤임, 이 윤임을 따르는 무리들을 큰 윤, 대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윤들이 인종이 왕으로 있을 때는 되게 득세했었겠죠. 그런데 인종이 9개월 만에 죽게 되자 이제 명종의 외삼촌을 따르는 무리, 바로 이 명종의 외삼촌이 윤원영이었습니다. 이 윤원영을 따르는 무리들을 작은 윤, 소윤이라고 합니다. 이 대윤과 소윤이 결국 대립하다가 명종이 즉위하게 되니까 소윤들이 득세하게 됐겠죠. 결국 1545년 을사년에 윤원영의 이 소윤들이 대윤을 대거 숙청하면서 많은 살인들이 또 화를 잇게 됩니다. 그 사화가 바로 을사사화입니다. 을사 이렇게 싸웠었겠죠. 을사사화. 명종이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으로 즉위하다 보니까 명종의 엄마였었던 이 문정왕후 윤씨가 왕 뒤에다가 발을 쳐놓고 대신 정치를 하는 수렴청정을 하게 됩니다. 문정왕후 윤씨는 불교를 되게 숭상해서 이 승려 보우를 중용해서 조선시대는 폐지되었었던 승과 스님을 선발하는 과거 시험을 부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정왕후 오빠였었던 윤원영 같은 이 외척 세력이 득세하게 되면서 정치가 상당히 썩어 빠지게 됩니다. 의적, 인격정이 활동했던 시기도 이 명종 시기라는 점 기억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삼포회란을 통해서 비변사가 임시기구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1555년 을묘년인데 을묘년에 외놈들이 크게 변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비변사를 임시기구로 둘 것이 아니라 항상 설치해두는 전담기구로 설치해야겠다. 이 상설기구로 비변사가 격상되게 됩니다. 언제? 을묘년에. 이 을묘년에 을묘외변을 통해서 비변사가 임시기구에서 상설기구로 변해갔다는 점. 16세기에서 가장 놀라웠던 해 1555. 그리고 최초의 서원, 바로 백운동 서원이었었죠. 풍기군수 주세붕이 안양선생을 제사 지내기 위해서 설치했었던 이 백운동 서원. 나중에 경북 영주 풍기군수로 부임하게 되는 이 태계 이황 선생이 보니까 이 백운동 서원 상당히 의미 있죠. 그래서 임금에게 간청하게 됩니다. 임금이시여 직접 사액해 주십시오. 사액은 뭐냐면 임금이 직접 액자를 하사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건물에 보면 현판이라고 하죠. 그 현판에다가 이름 써서 내려주는 것을 사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직접 현판을 내려주는데 그 이름이 바로 소수서원으로 이름을 적어줍니다. 소수는 무너진 유학의 돌을 다시 이어 닦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백운동 서원의 이름이 사액을 받아서 어떻게 바뀌었다? 소수서원으로 바뀌었다라는 점. 이러한 서원을 뭐라고 한다? 임금이 액자, 현판을 하사한 서원이라고 해서 사액서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전국에는 사액서원이 많이 있겠죠. 이렇게 사액서원이 되게 되면 국가로부터 토지, 노비, 서적, EBS 교재까지 지원받게 되겠죠. 이제 향촌사회에서 서원의 지위가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최초의 사액서원이었던 이 소수서원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네요. 명종의 아들 없이 죽게 되면서 명종의 뒤를 이어서 중종의 8번째 아들의 3번째 아들이었던 득보잡 중에 득보잡이었던 하성군, 이 선조가 그 다음 왕위를 잇게 됩니다. 선조 때가 되면 살인들이 조선 조정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살인들이 사화로 그렇게 죽어나갔지만 향촌 사회에서 서원과 향촌의 약속, 이 향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하게 됩니다. 과거 시험으로 끊임없이 중앙정계로 진출한 살인들, 그리고 훈구 세력들은 이제 늙고 병들고 자연적으로 죽게 되면서 이제 훈구들은 자연 도태하게 되고 이제 살인들의 세상이 되게 됩니다. 그랬던 살인들이 이제 선조 때가 되면 이조 전랑직을 두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러한 내용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필기, 제가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정리한 내용들을 하나씩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하나만 제가 팁을 드리자면 이 사화가 일어난 순서가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요? 무호가 갑자기 기묘하게 얼싸안았다. 무호가 갑자기 기묘하게 얼싸안았다. 이렇게 기억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